파워 생생경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형주입니다. YTN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자, 지난 8월 28일 이후로 집을 산 분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죠. 소급 적용 시점이 8월 28일로 결정됐습니다. 얼마나 받고 또 어떻게 받는 건지 요즘 문의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경제 핫 이슈 첫 번째 순서에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현 정부 들어서 자주 등장하는 이 용어입니다. 지하경제 양성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겠다, 이런 의지를 정부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만 뜻대로 잘 안 되나 봅니다. 오히려 지하경제가 더 꽁꽁 아래로 숨고 있다는 여러 지표와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부 경제 핫 이슈 두 번째 순서에서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수능날입니다. 아직 한두 시간 남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 마음 많이 초조하실 것 같습니다만 편안한 마음으로 또 밝은 표정으로 자녀들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하죠. 네, 11월 7일 목요일 YTN 생생경제 1부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미에 수능 이야기를 했는데요. 11월 7일 오늘 수능 시험 보는 날입니다. 사실 수능 때만 되면 이런저런 수능 한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수능 한파보다 오히려 스모그 때문에 아침에 시험 보러 가는 길에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참 요즘 중국발 스모그가 참 걱정인데요. 중국에서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하루 이틀 대책 세운다고 되겠습니까? 좀 더 그 중국 정부가 더 효율적인 근본적인 대책들을 내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 증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동양증권 삼성역 지점의 박진희 팀장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계속 조금씩 코스피가 떨어지다가 오늘은 거의 2000선 턱걸이를 하면서 끝났네요. 네, 아직 안 끝났고요. 예. 네, 오늘 수능일이라서 4시까지 네,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예. 지금 장 중이고요. 장은 일단 지금 마지막 부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약 지금 한 50분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아직 지수가 2002포인트라서 오늘 2000선대 위에서 마감을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지수는 2000선대고 마이너스 지금 현재 11.11포인트인데요. 네네. 사실 체감적으로는 오늘 느낌은 거의 한 50포인트 이상 빠진 것 같은 아마 느낌을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코스닥 거래하시는 분들 오늘 개별적인 악재들이 많이 나오면서 종목들 많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삼성전자의 신규 투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오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멜파스라든지 네페스가 관련주로 주목이 되면서 급락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수혜를 보게 되는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전반적으로 게임 중독에 대한 법안 관련해서 게임 관련주들이 급락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투심이 많이 악화된 상태에서 시장 하락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네. 전반적으로 거래소 시장도 지금 중국에서 유동성 축소 우려감 번지면서 전체적으로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였던 조선이라든지 화업 쪽 이런 부분들도 좀 약세 내지는 보합권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어제 급락을 했었던 삼성 SDI가 일단 플러스로 반전된 상태는 좀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만은 삼성전자의 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고요. 네. IT 업황 전체적으로 우려감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급락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또한 장 초반 강세를 보이던 자동차 업종들도 전체적으로 후장 들어서 많이 밀려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네. 전체적으로 투심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많이 집중되면서 종목들이 좀 많이 급락을 하는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사실 지수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빠졌다라고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도 지금 2천이 턱걸이한 상태인데요. 실질적으로 체감은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라서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좀 많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1,000억 이상 출회가 되고 있고요. 일단 기관 같은 경우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에 가담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금융 투자 쪽에서의 매도세가 1,000억 이상 나오면서 예.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억누르는 흐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기관 다 뭐 상당히 매도하고 있고 또 그리고 앞서서 언급해 주신 어떤 개별적인 요인도 몇 가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 이제 전체적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이제 하락폭이 좀 어제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좀 눈에 띄는 종목들 몇 가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아까도 뭐 언급드렸다시피 뭐 눈에 띄는 종목이라고 한다라면은 오늘 뭐 상승 쪽으로 눈에 띄는 종목이라면은 어제 뭐 많이 빠졌었던 삼성 SDI 하고요. 사실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그래도 가장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예. 한국가스공사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나서 오늘 좀 강한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한 포스코가 최근 들어서 철강 가격이 중국 시장에서 반등을 하면서 이상하게 포스코가 좀 강세를 보여주는 것이 최근에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 오늘 전체적으로 뭐 하락 특징 종목을 꼽자라면은 너무 많아서 꼽기도 어려울 그런가요? 정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최근 계속적으로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삼성전자 관련된 코스닥 종목들도 많이 하락하고 있고 가장 하락폭이 좀 큰 업종이 뭐 말씀드린 대로 게임 업종이 되겠습니다. 게임 업종 상당히 좀 많이 우려감 번지면서 급락을 이어가고 있어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바일 게임 업종 상당히 선호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예. 피해가 좀 많이 클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 산업이라든지 기타 온라인 게임 산업 전체를 중독이라고 사실 중독이라는 기준이 사실 애매한데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산업에 대한 우려감으로 번지고 있어서 예. 창조 경제를 지금 부르시는 현 정부에서 좀 걸맞지 않는 아하. 그런 법안 발의가 아닌가. 또 이 예. 부분이 정말로 통과된다라면은 네네. 산업을 정말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일단 많이 그 하고 정부의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 산업 규제 움직임에 있어서 시장은 좀 긴장을 하면서 반응을 이제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거의 지금 긴장보다는 거의 주가 자체로만 놓고 보면 공포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원래부터 좀 셧다운제를 하면서 예. 그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줬었는데요. 네네. 또다시 지금 이런 중독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어지면서 게임 산업 자체가 이렇게 위축이 되면 예. 이제 모두들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창조적인 부분이고 해외 시장을 많이 진출하고 있는 네. 글로벌적으로 강한 그런 업종이었었는데 예. 이 부분이 위축이 되면 다시 또 한번 외국계 기업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우려감이 많이 좀 번지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부분인데요. 오늘 네. 수능 보는 날이잖아요. 네네. 뭐 수능 관련 주의 어떤 뭐 변화도 있습니까? 지금 크게 눈에 띄지 않고 아.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수능은 조금 조용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이 워낙 좀 지금 차분하게 가라앉다 못해서 거의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그만 이슈만 터져도 지금 주가가 걷잡을 수 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 뭐 수능 관련주들이 특별히 지금 현재 많이 부각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예. 사실 예전에는 수능 얘기 나오면 그런 관련주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었었는데요. 오히려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오히려. 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참 이번 주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불안한 한 주를 보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지금 상황이라면 2,000선을 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2,000선이 깨지더라도 예. 1980선 정도에서는 강한 지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일시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개인 투자자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요. 거래소 쪽에서의 대형주들을 좀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향후에 시장이 좀 반등할 때 강하게 2,030대를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예. 무리하게 뭐 공격적인 접근하기보다는 좀 방어적인 전략을 좀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양증권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오늘 하루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 연결됐습니다. 이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토익 시험 신청했다가 이걸 취소하는 게 좀 간단해지나 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취소를 하면은 예.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불이익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토익, 토플, 탭스 이런 각종 어학 시험을 신청한 날로부터 이제 7일 이내에 불가피한 이유로 이제 취소를 할 경우에는 예. 앞으로 이 취소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철회한 경우 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해온 지금까지 7개 어학시험 접수 사이트 사업자들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시정 앞으로는 이 환불 규정을 고쳐라, 돌려줘라 이런 쪽으로 시정 조치를 내렸는데 그 대상 시험은 토플, 토익, JPT, 탭스, GTELF, JLPT, 신 HSK. 전 잘 모르는 것도 많네요. 토익, 토플, 예. 탭스 정도는 알겠는데 뭐 워낙 그 어학시험 종류가 다양하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네. 예컨대 이제 토플하고 이 신 HSK라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접수 기간 중에도 각각 시험 대금의 50% 한 금액으로 하면 10,000원에 달하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겁니다. 예. 일단 철회만 하면은요. 네네. 그리고 또 이 토익을 비롯한 나머지 5개 시험도 접수 기간 중에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접수 기간이 경과하면은 10 내지 60%의 취소 수수료를 물려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다른 품목 같은 경우에 7일 이내에 환불을 하면 대부분 다 전액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네네. 이게 그러니까 뭐 특별히 어학시험이라고 해서 더 엄격하게 하자는 건 아니고 최소한 어학시험도 다른 어떤 상품 구매라든가 뭐 이 신청 이거와 관련된 환불 규정을 최소한 좀 지켜라 이제 그런 취지인데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이 7일 내에 취소를 해서 정상적이라면 물지 않아도 될 이 취소 수수료를 낸 경우가 토플은 한 5,7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예. 토익은 8억 8천만 원이나 되고 예. 탭스는 5억 5천만 원 된다고 합니다. 네네. 사실은 이 업체들이 상당한 폭리를 누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네요. 뭐 특히 이제 토익 탭스 이런 경우는 군인 같은 경우는요. 원래 50% 할인율이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아예 취소 자체를 못하게 하는 뭐 이런 규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 추가적으로 또 이 소비자들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약관을 다 좀 더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예. 특히 뭐 수요가 많은 토익 시험 경우는요. 네. 사실 뭐 한두 번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이. 그렇죠. 여러 번 보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뭐 적은 돈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취소도 절차도 간단하고 수수료도 뭐 줄어들면 학생들한테는 뭐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은 확실한 네. 것 같습니다. 외국인 취업자가 좀 감소세라고? 네, 그렇습니다. 이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네. 5월 현재 우리나라에 취업하여 있는 외국인 76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전에 비해서 한 3만 1,000명, 한 4% 정도가 감소를 했는데요. 예. 전체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은 112만 6천 명. 네네. 경제활동 참가율은 한 70%, 실업률은 4%좀 나왔는데 어쨌든 외국인 취업자가 작년보다 줄어들었다. 이거는 이제 그 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국내에서 이 취업해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요, 비전문 취업이라는 비자 또는 방문 취업 비자 이 두 가지 형태의 비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이 비전문 취업 비자는 말 그대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에 따라서 국내의 어떤 취업 요건을 갖춘 이 전문직 이외의 외국인한테 이제 발급되는 옛날에 이제 뭐 산업연수생 이런 개념으로 이제 들어본 분들이 많은데 네. 거기에 적용되는 분들이고 방문 취업 비자는 이제 해외 동포가 네네.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려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이 중국 동포들이시겠죠. 예, 그렇겠네요. 근데 이 2007년부터 중국 동포들한테 이 방문 비자를 주기 시작했는데 5년짜리 이게 작년부터 이제 끝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비자 만기가.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비자가 만료가 돼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중국으로 네네. 다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외국인 취업자 전체 수가 줄어드는 그런 이 결과가 나왔는데 예. 실제로 국적별 지금 취업자를 보면은 제중동포, 한국계 중국인이죠. 예. 이분들이 한 33만 명 정도가 국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베트남, 이 7만 6천 명, 또 그다음에 순수 중국인 한 5만 5천 명 이런 순이라고 합니다. 근데 네. 아마 지금 76만 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여기에 이제 어떤 불법 체류라든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숫자를 감안하면 아마 뭐 한 100만 명까지도 충분히 될 거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자, 어제 저희들이 그 전기요금 인상할 네. 것이다 얘기했는데 네. 역시나 또 뭐 공공요금 인상 이야기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네요. 네, 이 연말만 되면은 무슨 밀린 숙제하듯이 각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정부가 요금을 인상을 하고 세해를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력요금에 대한 얘기를 했고, 거기 그 전력요금을 포함해서 다른 공공요금들도 지금 연말까지 줄줄이 지금 인상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예. 예컨대 전 지역 난방비가 지금 올라갈 것 같고요. 예. 또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가스료, 또 시내버스 요금, 택시 요금도 다 올라갈 것 같다고 그럽니다. 네. 일단 연내에 움직임이 있는 것, 그리고 거의 확실한 거는 지역 난방비가 있습니다. 예. 지역 난방비는 아마 올해 안에 올라갈 가능성이 확실시되고요. 예. 전기요금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안에 조만간 인상률이 확정이 돼서 발표가 되고, 예. 아마 이제 그 인상 타이밍은 올해 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각 지방 도시에 이제 이 가스요금 같은 네네. 것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서울하고 강원 지역이 아마 이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도시가스요. 예. 그리고 인천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하수도 요금, 뭐 택시비, 버스 요금 다 인상 요인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택시비가 이미 기본료 기준으로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오르지 않은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인천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데, 아마 뭐 올해 안에 다 3,000원 수준으로 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취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연말에 저는 이 역대 이 추이를 보면은요,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보면 거의 다 연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중에 이제 못 올리고 있다가 네네. 해가 기 전에 이제 뭐 슬그머니 올라가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특히 이 에너지 관련 요금은 겨울철 이 에너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올리는 측면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그렇지 않아도 호주머니도 가벼운데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은행들의 정기 예금의 인기가 점점 시들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건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로도 좀 나오고 있네요. 네, 지금 4대 시중은행,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이 4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이 작년 말 362억 원, 362조 원에서 지난달 말에는 359조 원, 한 2조 8천억 원 정도, 3조 원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정기예금은 금리가 원래 높은 이 예금 상품은 아닙니다만 가장 안정적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장 은행권의 기간을 대표하는 이제 그런 상품입니다. 보통 이제 1년짜리 단위로 가입이 되는데, 예. 그래서 정기예금의 추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전체 금융권 자금 흐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데, 네. 최근에 아마 은행을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대략 2.1년짜리 기준으로요. 네. 한 2.3%, 2.5%, 많아도 2.78, 그러니까 3%를 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축은행 같은 데를 가도 1년짜리 기준으로 요즘 3% 전후밖에는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연 3% 이자라고 그러면 사실 이거는 물론 지금 경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요인은 있습니다만은 연 3% 이자라고 그러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예, 지금 우리 물가 상승률이 연 1%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고, 네. 여기에 이제 이자 소득세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을 하면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떼고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은 사실 2% 중반의 이 정기예금 금리는 실질적으로는 사실상 제로 금리나 가깝습니다. 아하. 예. 그리고 만약에 지금보다 물가가 조금만 더 올라간다면 네. 지금과 같은 이자율은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 오히려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게 손해가 날 수 있는 그런 네. 상태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에서의 자금 이탈, 이것이 지금 가속화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 10년 전 네.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취업을 하면 정기예금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필수적으로 네. 들잖아요. 보험과 예, 함께. 예. 근데 요즘 이제 후배들 보니까요. 요즘은 정규직도 워낙 적고, 네. 그러니까 언제 수입이 끊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 아예 엄두도 못 내는 사람들, 젊은이들도 많다고 하니까. 아주 굉장히 단기적으로 예. 또 이
자금 흐름이 단기 상품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른바 이 자금의 부동화가 심해지는 건데요. 네. 예,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성철 한국일보 산업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생생경제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문화인사 60인이 선정한 올해 콘서트 1위, 올해 최다 도시공연 황익동원 1위, 저력의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을 시작으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그리고 부산과 대구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2013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 앵콜 공연.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문제는 경제다. 경제를 풀어봅니다. 생생경제. 네, YTN 생생경제 2부입니다. 자, 저희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들의 또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샵 0945 50분의 유료 문자 이용해서 저희 프로그램 의견도 주시고요. 또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사용하셔서 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2부 잠시 예고를 해드리면요. 오늘 2부에서는 취득세 연구 인하 어떻게 구체적으로 환급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조치가 소급 시기도 결정이 됐는데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의 베이스가 된다. 포스코 협찬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은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생생경제. 네, 정부가 취득세 연구 인하 방침을 확정 짓고도 이걸 언제부터 소급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8월 20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라고 28일부터요. 예, 며칠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자, 저희 YTN 생생경제에서도 여러 차례 짚어드렸습니다만 확정된 이후의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되고, 또 이 취득세 인하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이미 취득세를 내신 분들은 어떻게 환급받는지 여러 가지 방법들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8월 28일 이후에 이제 거래를 하신 분들은 환급 취득세 소급 적용 예. 대상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확정된 게 뭐 지난 4일이니까 며칠 안 됐습니다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시장에서는요. 예, 일단은 의견이 분분하던 소급 적용 시기가 확정되면서 예. 정책적인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가 됐고요. 주택거래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우세합니다. 예.
하지만 실제 거래 시장에서는 아직은 거래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최종 법안이 아직 국회 통과를 하지 않았고 예. 또 가을 이사철도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서 좀 관망세로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취득세 한구이나 소급 적용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주택 거래가 증가하는 것들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예. 오늘 7일 국회 안행위 회의에서 사실 이 취득세 관련 법안 통과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예. 아직 통과를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네네. 관망 상황이 조금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8월 28일이라는 이 시점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뭐 정부에서는 내년에 이게 세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하자라는 그런 입장도 있었고, 하지만 시장 업계에서는 오히려 처음 정부가 이걸 꺼내드렸던 6월부터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8월 28일 소급 적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대책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이 결정됐기 때문에 네. 이 소급 적용에서 배제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보완이 됐다라는 평가고요. 예.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급 적용을 할 경우에 지방세수 부족 부분을 보전해 줘야 하는 부분들의 재정 문제가 있어서 예.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아직 법안이 최종 합의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일단은 이게 어느 정도 소급 적용이 되면 그 혜택을 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정부 거래 통계 등을 보시면 9월에 거래하신 주택 거래량이 한 5만 6천여 건 정도 되고요. 예. 10월에도 비슷한 양 정도가 거래됐을 것으로 아직은 통계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예. 그래서 어림짐작을 해도 9월부터 10월까지의 거래량만 해도 10만 건 정도가 넘는 주택 거래량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들 중에 상당수가 인하된 세율에 적용이나 아니면 환급 조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주택 중에 1%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6억 원 이하 주택이 94%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예. 상당수는 상당히 세금 환급이나 인하 정책의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월 28일부터 예. 이후로 잔금 처리를 하시거나 예. 등기를 하신 분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네네. 그리고 이 기간에 신규 입주한 새 아파트도 상당량이 있는데 네. 뭐 통계적으로 한 3만 건 정도가 되는데 그 새 아파트에 입주 잔금을 치르신 분들도 해당이 네네.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뭐 신축이거나 증여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예, 해당되시는 기준이 주택의 유상 거래이기 때문에 네네. 신축을 하시거나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신 분들은 제외되시게 되고 예. 실제로 이제 내신 부분을 환급 신청하시면 돌려받을 수 있고 내시지 네. 못하는 부분들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이제 그 취득세에 대해서 일시적인 감면 혜택이 중단된 게 이제 6월이잖아요. 이제 그렇죠. 소급 적용은 8월 28일부터고 그 사이에 거래하신 분들, 물론 그 이후 그 사이 동안에는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는 거네요. 예, 해당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예. 6월까지 한시적인 인하 조치가 모두 종료가 됐었고 네네. 8월 28일 소급 적용 이전에 잔금이나 등기를 처리하셨다면 네. 그 기간 동안의 세율인 9억 원 이하 2%, 9억 원 초과 4%의 세율을 받으셔야 돼서 예. 사실상 뭐 한두 달간의 거래로 취득세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게 돼서 예. 시장의 불만은 좀 있을 수도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그 이미 9월이나 10월에 내신 분들 이제 환급 대상이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돌려받습니까? 네, 정부에 환급 신청을 직접 하시면 되고요. 예. 납세하신 경우에 이제 반드시 직접 환급 신청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지자체에 이제 신청 등을 하시면 해당 가구에 환급 통지서를 보내주고요. 예. 그때 이제 정리된 계좌로 환급 조치를 받으실 수 있게 되고, 환급 세액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 부분까지도 모두 되돌려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미 좋은 내신 점이네요. 그렇죠. 네. 이미 내신 분들은 국세청이나 아니면 세금을 낸 지자체 해당 청에 미리 문의를 하셔도 얼마를 돌려받는지 다 공지 확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아직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보는 그 시장의 분위기도 있다라고 앞서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취득세 연구이나 이 카드를 꺼내들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부동산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건데요. 이것만으로는 또 역부족하다 뭐 이런 의견도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 어떤 법안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 지금 뭐 굵직한 지연 법안들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 예. 또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같은 건설업체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법안들도 아직 계류 중이고, 또 수직 증축 리모델링 법안 부분도 아직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 재건축에 있어서 그 개발이익 환수 부분 완전 그 부담금 환수 부분을 완전 폐지하는 법안 같은 것들도 통과되지 못해서 예. 사실상 올해 발표된 4.1 대책이나 8.28 대책의 굵직한 법안들은 다 아직 입법화가 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이 주택 거래나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 유효 수요 거래를 좀 막고 있었고 예. 장기간 입법화되지 못하면서 정책적인 신뢰도도 많이 떨어뜨렸기 때문에 네. 만약 이후로 좀 조속히 해결이 되면 시장 거래에는 심리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도움은 줄 것으로 보이는데 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이나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 여야 합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서 예. 사실 단기간 입법화 가능성은 좀 불투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 몇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 가운데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법안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볼 때 현재 거래가 실수요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통과돼도 단기간 효과는 좀 크지 않겠다라고 보는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등은 통과가 되면 심리적으로는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뭐 쟁점이 있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네요. 그 세입자들의 중개 수수료도 역시 뭐 취득세 못지않게 부담의 한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이걸 줄이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서울시 의회에서 중개수수료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네. 전세 가격이 최근에 많이 급등하면서 전세 거래 중개수수료 부담이 가구별로 많이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예. 특히 지금 현재 요율에서는 3억 원 이상이 되는 전세주택 거래에 대해서 0.8% 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이 예. 상당한데 최근에 전세료가 많이 올라서 3억 원 주택이 사실 많이 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요율표에서 이 3억 원 이상이 높은 요율을 적용받는 구간들을 좀 조정한다는 아니고요. 예. 바뀌게 되면 1억 원에서 4억 원 미만까지는 0.3% 요율, 그리고 6억 원 미만까지 0.25%, 예. 6억 원 이상 시 전세주택 거래는 상한 요율이 0.5%로 대폭 낮아지게 돼서 예. 아무래도 전세 거래 시에 이런 가구별 이사 비용이라든가 부대 비용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만 이 중개업계하고는 아직 좀 협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취득세, 그러니까 주택의 경우는 6억 원 이하 대상이 가장 많다고 했는데 이 전세는 1, 4억 원 이 구간이 가장 많습니까? 어떤가요? 네,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는 말씀하신 구간대에 최근 가격이 올라서 많이 예. 늘었고요. 예. 실제로 이제 6억 원 초과하거나 이상되는 전세주택도 많이 늘기는 했는데 네. 이 구간도 상한 요율이 0.5%로 현재 최고 요율보다 많이 낮아지게 돼서 만약에 예. 업계와 협의가 돼서 통과된다면 최근에 주로 전세 시장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부담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신혼부부의 경우 뭐 거주지에 제한 없이 국민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이런 방안도 있다고요? 네. 국토교통부가 7일부터 공포 시행에 들어가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등에 따르면 예. 이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같은 경우 종전에는 신혼부부들이 우선 공급 신청을 하려면 그 공급되는 주택에 해당 지역 거주자여야만 가능했었는데 이것을 전국 어디에 거주하든 청약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은 좀 청약 과열 방지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 거주해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약했던 것들 때문에 이제 미달이 됐던 주택 공급 문제들도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청약 경쟁이 발생하면 그때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우선권이 돌아가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생생경제 금요대담. 이번 주 금요일은 미래를 예언할 순 없지만 예측할 순 있다. 미래학자 최윤식 원장을 모시고 대한민국이 제2의 IMF를 거쳐 잃어버린 10년으로 갈 것이라 예측하는 이유와 글로벌 경제 어디로 갈 것인지 대담한 미래 전망을 들어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전 세계 경제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경제 이슈 연합인포맥스의 이정훈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다우지수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미국 지표들이 상당히 좀 괜찮게 나온 것들도 여럿 있는데 네. 그 덕분인지 최고치를 경신했군요. 예, 다우지수가 오늘 새벽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전날보다 0.82% 오른 15,746.88에 마감했고요.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도 올랐습니다. 네. 0.43% 오른 1,770.49. 이렇게 주식시장이 좀 달아오르고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제 연방준비제도, 미국 예.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정책을 앞으로 좀 계속하지 않겠느냐. 원래는 이제 12월에 양적 완화 축소한다 이런 얘기가 한 며칠 전에 나왔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다시 좀 내년 3월쯤으로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미뤄지지 않겠느냐 예. 이런 예상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해가지고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본 자동차 업계가 요즘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아베노믹스의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어저께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죠. 토요타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일본은 이제 회계연도가 상반기가 4월부터 9월까지인데 예. 상반기에 1조 2,500억엔의 영업이익,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3조 5천억 원의 이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예.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1% 늘어난 거고요. 작년 상반기에는 아베노믹스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보면 그 이익이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예. 또 이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 증가분만 보더라도 네. 5,400억엔 우리 돈으로 5조에서 6조 원가량이 이익이 났다고 하니까 이거 덕분이 크군요. 상당히. 예, 이익 증가분의 절반이 엔저 환율 효과라는 거고요. 예. 작년보다 올해 늘어난 그 부분, 이익의 대부분이 엔저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역별 판매량을 봐도 확실히 드러나는 게 예. 도요타의 해외 지역 판매량이 작년보다 총 8.8% 늘어났고요. 예. 또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이라고 하는 그 북미에서 도요타 판매량이 3%가량 늘어났고 예. 이거는 결국 엔화 약세 때문에 해외에서 가격 경쟁력이 생겼고 그래서 도요타의 해외 판매가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예. 또 바꿔 말하면 미국 시장에서 우리 한국 현대기아차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예. 도요타가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자동차 업체한테는 위협으로 다가올 그렇죠.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도요타가 앞으로도 실적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데 8월 달에는 그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1조 9천억 엔 정도로 봤었는데 예.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2조 2천억 엔으로 그 상향 조정했고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 한 3, 4조 엔 원 정도, 23조 원 정도 되는 이익을 거둘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네. 도요타가 엔화 약세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을 높게 잡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베 총리는 이 보고서를 보고 좀 방긋 웃음을 짓지 않았을까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 제조업에서 그 자동차 업계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상징성이 큽니다만 그 다른 업계들은 어떤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예, 다른 업체들도 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 상장 기업의 60%가 이익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니온 게이자 신문, 일본 경제 신문이 일본 상장 기업 589개의 그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수익이 작년 동기 비교해서 11% 늘어났고 예. 전체 60%인 351개 기업이 매출과 수익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실적은 2010년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 충격에서 일본 기업들이 어떤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예. 수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그 내수도 호조를 보이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동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또 업종별로 보더라도 통신과 철강 이렇게 일본을 대표하는 수출 산업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자동차 부품 업계의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데 예. 아베노믹스를 잠깐 살펴보면 그 엔화 약세를 먼저 유발을 해서 일본 수출 기업의 실적을 늘리고 그래서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임금을 올려서 이 사람들이 지갑을 풀어서 소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경기가 회복돼서 디플레이션을 탈출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아베노믹스의 그런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그 모양새라고 볼 수 있고 예, 내수 회복의 상징인 부동산 시장까지도 이런 온기가 전달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아베노믹스의 전체적인 구상에서 볼 때 이제 물가가 상승되는 부분, 그 엔화가 약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인가요? 일단 그 물가가 오르면 그 일반 소비자들한테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예. 쉽게 정리를 하면 이쪽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이쪽 주머니에 넣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좀 피해를 보더라도 일단 기업들을 살려서 기업들이 어떤 경제 회복에 좀 선두에 서고 그리고 기업들이 이익을 내면 그 돈을 가지고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올려줘서 내수를 살리는 그런 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고요. 일단 일본은 그 에너지 수입, 석유라든가 이런 LNG 수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이쪽 부분에 주는 충격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무역 수지도 그래서 항상 보면은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한 15개월째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본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쪽 좀 전에 말씀하신 그쪽 부분이 아무래도 급한 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군요. 예, 일단 기업을 살려야 그 경제가 살아난다는 그런 그 판단을 내리고 경제 정책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출 주도형 산업이기 때문에 이 환율에 굉장히 민감하게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비자들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베노믹스를 좀 더 지켜보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좀 배울 점도 있을 것이고요. 또 반대로 좀 경계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은 오늘 통화정책 회의를 하는데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예,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유럽 단일 통화인 그 유로화가 최근에 이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역시 이제 수출 측면에서 보면 유럽 입장에서 유로화가 오르면 수출에 타격이 되기 때문에 유로화가 좀 안정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기를 원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유럽에서는 금리를 내리고 좀 돈을 풀어서라도 유로화 상승을 좀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하나의 방법이 이제 지금 기준금리 0.5%인데 이거를 0.25%로 좀 내리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제기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환율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유럽이랑 미국이 지금 환율 때문에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 지난주에 환율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서 이제 독일에다 대고 독일은 경상수지 흑자가 너무 많다. 유로화 가치를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압박을 했고 독일이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이 그런 걸 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또 유럽 언론들은 미국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 위기가 왔고 그런데 얼마 전에도 뭐 셧다운이라든가 국가 디폴트 이런 문제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먼저 좀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좀 서로 이제 대립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요즘 여러모로 독일하고 미국이 뭐 사이가 안 좋네요. 뭐 도청 문제도 그렇고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좀 대립하는 모양새인데 일단
일단 이 환율 부분이 이제 유럽 쪽에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유로화가 오르고 있는 게 결국은 미국의 어떤 경제 정책 변화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양적 완화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 달러화가 좀 하락하고 있고 그 반대편에서 유로화가 이제 상승을 타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좀 바빠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번에는 금리를 좀 동결하고 인하의 어떤 시그널만 주고 내년쯤에 금리를 내리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의 이장원 부장과 함께 세계 경제 주요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YTN 생생경제 1, 2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다음 순서에서는요. 요즘 지하경제 양성화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오히려 대려 지하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래서 요즘 최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들으시고 저는 4시 10분에 뵙겠습니다.